안녕하세요. 대여배 이준욱입니다. 티플렉스가 오랜만에 주가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하락을 지속해오다가 오늘 20%가량 상승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 소식과 더불어서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이게 정말 티플렉스에게 호재일까?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 저는 요거를 그냥 가벼운 트레이딩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까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상승 원인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히토류 가격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테르뷴, 그 다음에 산화 디스프로슘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다 통틀어서 뭐다? 우리가 흔히 아는 히토류라고 불리는 광물 중에 하나들이다. 그래서 이 히토류는 이제 전체를 통칭하는 명칭이고, 여기 이제 까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광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물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우리 티플렉스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이제 이런 히토류 가격 도대체 왜 올라가고 있는가를 함께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영향일 것 같은데, 이 중국이 사실 이 히토류를 관리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기도 하기도 그렇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불법으로 히토류를 채굴하거나 유통을 할 경우 10배 이상 벌금을 그리고 처벌까지 하는 조항, 그러니까 히토류 통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 바로 10월 달에 시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시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히토류 가격이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티플렉스랑 도대체 저 히토류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건지를 좀 하나하나 파헤쳐보게 되면, 우리 티플렉스 하게 되면 이 바로 스테인리스를 가공을 해서 여러 전방 업체에다가 부품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 시장에 있어서는 점유율 40% 이상으로 업계 1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본강 분야에서는 꽤나 유망한 업체다. 근데 이 스테인리스를 만들 때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 가지 광물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철이라던가, 그 다음에 크롬, 그리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니켈, 그리고 망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조를 해서 스테인리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러한 희귀 금속들을 유통을 하는 업체다. 그리고 이것들뿐만 아니라 히토류도 함께 현재는 좀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보통 상승하게 되면, 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체에서는 가격이 오르면 이거를 판매에다가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치킨 장사를 하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닭값도 오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적지 않으려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원리로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업체들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률 개선이라던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긴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얘네 회사 자체가 사실 히토류로 주로 해서 뭐 유통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여는 있지만, 사실 이걸로 인해서 판가 상승, 그리고 실적 개선,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가기에는 조금 많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오르긴 했지만, 사실 히토류로 이걸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크다라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싸리 이 회사는 차라리 니켈로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인리스를 만들 때 니켈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상승, 이때 뭐 했습니까?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요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에 이 니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니켈의 가격 상승에 의해서 주가가 큰 상승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이 과거에서부터 이 니켈 상승에 의한 우리 티플렉스의 주가 상방은 사실 이해가 되느나, 히토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요거는 우리가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양봉을 좀 잘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4자, 요 4자 이제
가지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 확률이 굉장히 낮다. 여기서 이제 좀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오히려 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히토류가 계속해서 천정무지로 올라간다,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뭐 히토류 가격도 함께 봐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또 최근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이 뭡니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정말 중국의 소비와 제조업 분야 그리고 이 경제를 살릴지는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중국의 경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특히 이런 원자재 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원자재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니켈이나 뭐 히토류, 그 다음에 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티플렉스가 차후에 이런 또 관련 테마주로 또 엮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셔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적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되면 사실 뭐 여전히 아래쪽으로 하방을 지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상승을 하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좀 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당일 트레이딩용으로 하기에 좀 적합한 종목이지, 이 종목을 끌고 막 뭐 한 2배 여기서 3배 갈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 거기다가 저는 이제 티플렉스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사실 2차 전지가 다시 살아나는 시점이라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티플렉스가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던 시기가 2차 전지가 크게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이런 니켈이라던가 결국에는 2차 전지용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줘야지 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어떤 상황이 개선되는가, 결국 이런 스테인리스나 그다음 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중국의 수요가 막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같이 함께 동방 성장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까지 가볍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